자, 그런데 어제가요, 안철수 대표의 취임 100일이어가지고, 어제 또 살짝 좀 약간 막말 느낌의 얘기가 나와서 이게 논란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00일 기자회견. 이거 하면서 했던 말들 중에 뭐, 여러 가지 뭐, 너무나 뻔한 이야기도 했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분들에 대한 표현이 이런 게 있어요. 댓글 이야기부터 일단 했는데, 안 봐서 모르겠다. 댓글을 뭐하러 대응하느냐, 요런 방식. 요거는 보통 이제 정치 지도자들 중에요. 1, 2년 차들이 하는 반응입니다. 짬밥의 문제인 것 같아요. 표현을 그리고- 꼭 그렇게 할 그쵸. 필요가 없는 거고. 다음에 그 문자에 대해서는 차단을 해놔서 거의 안 온다. 수작업으로 다 해놨다. 그러니까 보내는 사람들이 특정되어 있는 거다. 일반인들은 아니다. 이러면서 어떤 이상한 의혹을 제기했어요. 근데 이런 게 이제 아. 결국 정치인의 소통이 무엇인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요게 네. 정치인들은 칭찬하는 문자는 받고 싶고 비난하는 문자는 안 받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소통이라고 얘기할 때 칭찬이든 비난이든 그거 다 받아들이고 답변하고 할 건 하고 뭐 대응할 그 반대하는 논리가 있으면 반대하고 요게 이제 소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대표의 어제 그 기자회견 같은 경우는 안철수 대표의 불통 그대로 보여준 것 같아요. 지금 현재의 정치인들 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이게 속마음은 그래도 돼요. 나쁜 문자 오면 차단도 하고 막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밖으로 표현하는 태도가 너무 나쁜 거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난 니들 몰라. 신경 안 써. 사실 신경 쓰는 거거든요. 이게 신경 안 쓴 그렇죠. 사람이 어딨어. 신경 많이 쓰는 네. 거예요. 다음에 이메일에 대해서도 이런 얘기 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메일을 많이 보낸다는 얘기에 그게 민주주의의 적 아니냐. 문재인 대통령 극성 지지자들 공산주의인가 보다 이렇게 표현됐고요. 난폭 운전을 하는 사람을 미워할 필요가 없지 않나? 어디 가서 사고 나겠지.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실망한 거는 공산주의인가 보다 이 단어였어요. 이게 뭐야? 갑자기 이게 맥락에도 맞지 않게 메일을 보내면 그게 민주주의의 적인가? 메일을 많이 보내면 공산주의인가? 이게 무슨 뜻인지 독해도 안 돼요. 여기 이렇게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은 일종의 문자 보내고 댓글 쓰는 부대가 있다는 인식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부대가 있다면 부대가 너무 크네요. 그러니까 그런 인식이 있어서 안철수 씨는 기본적으로 일단 엄청난 피해의식. 그러니까 제가 이런 비교를 하나 해드리고 싶어요. 예전에 이 그 문자에 대해서 논란이 됐을 때 문재인 대통령의 표현이었는데 나는 그 부분에서 정말 깊게 공감했거든요. 뭐냐면은 똑같은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제 좀 시켜라라고 당시 문재인 후보에게인가 이야기가 가요. 문재인 대통령이 옛날 정치인들 같으면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거예요. 자제하시라고. 근데 내가 명령을 하다라는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다 함부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지지하건 지지하지 않건 상관없이 그분들의 뜻과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걸 존중해 주시더라고요. 이제 그거를 야당은 받아가지고 또 저런 식으로 부추긴다. 부추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제가 그런 표현 쓰잖아요. 방송에 팬이라는 표현을 안 쓰거든요. 우리는 연예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방송이라는 거 하나 존재한다면 굳이 부른다면 청취자다. 이분들한테 뭘 명령을 하다라고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더 높게 계시는 분들인 거예요. 요 관점으로 문재인 대통령도 속마음은 이럴 수 있지.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댓글이 뭐라고 대응하느냐 뭐 안 봐서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속마음은. 근데 밖으로 대하는 태도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진짜 정치인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속으로 아무리 섭섭하고 화가 나도 그거를 그대로 표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최소한이에요. 국민에 대한 맞습니다. 도리. 예. 그 어긋난 거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막 악담이라고 생각해요. 어디 가서 사고 나겠지. 이 이거 말은. 좀 너무했어요. 이거는 인성을 좀 의심하게 만드는 대목이에요. 문재인 지지자가 다 좋은 사람만 있을까요? 그 중에 일부에 논란이 생길 수도 있지. 근데 이런 거를 미리 예단해갖고 말을 하는 것 자체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정치인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이건 정말 막말인 거거든요. 이거 보세요. 난폭 운전을 하는 사람을 미워할 필요가 없지 않나. 어디 가서 사고 나겠지. 스스로 사고 나서 죽을 테니까. 나는 신경 안 쓴다 이거예요. 정말 악담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실망했어요. 여전히 실망 중이시네. 뭐. 네. 내가 정치인이라면 제가 안철수 대표 쪽 그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간 서로 이렇게 소원하고 이런 측면도 많았다. 대선 때 제보 조작 같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하고 문재인 대통령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상당히 잘하고 계신다. 경쟁자가 아니라는 이야기는 또 해요. 그러면서 지금 이분들 지지자들. 협조도 하는 느낌 속에 그래도 우리가 야당이니까 비판할 건 비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분들의 비판도 달게 받겠습니다. 하면 돼요. 그렇죠. 근데 이거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대선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고요. 다수가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다는 게 너무 섭섭한 거예요. 점점점 이러면서 이제 지지율을 까먹으시고 대통령 후보들 지지율 조사를 몇 년 차부터 하나요? 요즘에는 그런 게 안 나오잖아요, 지금. 그 지금 하면 좀 너무 박근혜 때는 굉장히 빨리 시작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1년 차 정도 지났을 무렵부터 이제 뭐 신년 여론조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기 시작해요. 차기 대권? 그래도 뭐 대권 한 2년 놔두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안철수 지지율을부터 한번 시작 전부터 한번 보고 싶어요. 몇 프로나 나올까? 저도 급 궁금해요. 그리고 당대표 입장에서 김동철 원내대표한테 어떤 시그널을 보냈을지 모르겠는데 최소한 자기가 걸었던 공약 있잖아요. 0세부터 11세까지였어요. 네. 아동수당. 그게 더 좋아요. 네. 0세부터 11세 더 지지해요, 저는. 그러니까. 예. 우리는 연예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방송이라는 거 하나 존재한다면 굳이 부른다면 청취자다. 이분들한테 뭘 명령을 하다라고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더 높게 계시는 분들인 거예요. 요 관점으로 문재인 대통령도 속마음은 이럴 수 있지.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댓글이 뭐라고 대응하느냐 뭐 안 봐서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속마음은. 근데 밖으로 대하는 태도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거는 진짜 정치인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속으로 아무리 섭섭하고 화가 나도 그거를 그대로 표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최소한이에요. 국민에 대한 맞습니다. 도리. 예. 그 어긋난 거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막 악담이라고 생각해요. 어디 가서 사고 나겠지. 이거 좀 너무했어요. 이거는 인성을 좀 의심하게 만드는 대목이에요. 문재인 지지자가 다 좋은 사람만 있을까요? 그 중에 일부에 논란이 생길 수도 있지. 근데 이런 거를 미리 예단해갖고 말을 하는 것 자체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정치인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이건 정말 막말인 거거든요. 이거 보세요. 난폭 운전을 하는 사람을 미워할 필요가 없지 않나. 어디 가서 사고 나겠지. 스스로 사고 나서 죽을 테니까. 나는 신경 안 쓴다 이거예요. 정말 악담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실망했어요. 여전히 실망 중이시네. 뭐. 네. 내가 정치인이라면 제가 안철수 대표 쪽 그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간 서로 이렇게 소원하고 이런 측면도 많았다. 대선 때 제보 조작 같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하고 문재인 대통령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상당히 잘하고 계신다. 경쟁자가 아니라는 이야기는 또 해요. 그러면서 지금 이분들 지지자들을 협조도 하는 느낌 속에 그래도 우리가 야당이니까 비판할 건 비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분들의 비판도 달게 받겠습니다. 하면 돼요. 그렇죠. 근데 이거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대선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고요. 다수가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다는 게 너무 섭섭한 거예요. 점점점 이러면서 이제 지지율을 까먹으시고 대통령 후보들 지지율 조사를 몇 년 차부터 하나요? 요즘에는 그런 게 안 나오잖아요, 지금. 지금 하면 좀 적인가? 메일을 많이 보내면 공산주의인가? 이게 무슨 뜻인지 독해도 안 돼요. 이게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은 일종의 문자 보내고 댓글 쓰는 부대가 있다는 인식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부대가 있다면 부대가 너무 크네요. 그러니까 그런 인식이 있어서 안철수 씨는 기본적으로 일단 엄청난 피해의식. 그러니까 제가 이런 비교를 하나 해드리고 싶어요. 예전에 이 그 문자에 대해서 논란이 됐을 때 문재인 대통령의 표현이었는데 나는 그 부분에서 정말 깊게 공감했거든요. 뭐냐면은 똑같은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제 좀 시켜라라고 당시 문재인 후보에게인가 이야기가 가요. 문재인 대통령이 옛날 정치인들 같으면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거예요. 자제하시라고. 근데 내가 명령을 하다라는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다 함부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지지하건 지지하지 않건 상관없이 그분들의 뜻과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걸 존중해 주시더라고요. 이제 그거를 야당은 받아가지고 또 저런 식으로 부추긴다. 부추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제가 그런 표현 쓰잖아요. 방송에 팬이라는 표현을 안 쓰거든요. 든 비난이든 그거 다 받아들이고 답변하고 할 건 하고 뭐 대응할 반대하는 논리가 있으면 반대하고 요게 이제 소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대표의 어제 그 기자회견 같은 경우는 안철수 대표의 불통 그대로 보여준 것 같아요. 지금 현재의 정치인들 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속마음은 그래도 돼요. 나쁜 문자 오면 차단도 하고 막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밖으로 표현하는 태도가 너무 나쁜 거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난 니들 몰라. 아, 신경 안 써. 사실 신경 쓰는 거거든요, 이게. 신경 안 쓴 그렇죠. 사람이 어딨어. 신경 많이 쓰는 네. 거예요. 다음에 이메일에 대해서도 이런 얘기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메일을 많이 보낸다는 이야기에 그게 민주주의의 적 아니냐. 문재인 대통령 극성 지지자들 공산주의인가 보다 이렇게 표현도 했고요. 난폭 운전을 하는 사람을 미워할 필요가 없지 않나? 어디 가서 사고 나겠지.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실망한 거는 공산주의인가 보다 이 단어였어요. 이게 뭐야? 갑자기 이게 맥락에도 맞지 않게 메일을 보내면 그게 민주주의. 자, 그런데 어제가요, 안철수 대표의 취임 100일이어가지고 어제 또 살짝 좀 약간 막말 느낌의 이야기가 나와서 이게 논란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00일 기자회견 이거 하면서 했던 말들 중에 뭐 여러 가지 뭐 너무나 뻔한 이야기도 했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분들에 대한 표현이 이런 게 있어요. 댓글 이야기부터 일단 했는데 안 봐서 모르겠다. 댓글을 뭐하러 대응하느냐 이런 방식. 요거는 보통 이제 정치 지도자들 중에요. 1, 2년 차들이 하는 반응입니다. 짬밥의 문제인 것 같아요. 표현을 그리고 꼭 그닥 그렇게 할 그쵸. 필요가 없는 거고. 다음에 그 문자에 대해서는 차단을 해놔서 거의 안 온다. 수작업으로 다 해놨다. 그러니까 보내는 사람들이 특정되어 있는 거다. 일반인들은 아니다. 이러면서 어떤 이상한 의혹을 제기했어요. 근데 이런 게 이제 결국 정치인의 소통이 무엇인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요게 네. 정치인들은 칭찬하는 문자는 받고 싶고 비난하는 문자는 안 받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소통이라고 얘기할 때 칭찬이